안녕하십니까? 닥터리 백세건강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응원하는 든든한 건강주치의 닥터리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데 이 시간 뒤 혈당을 채기가 두려우신 분들 오늘 영상에 꼭 집중해 주십시오. 매번 200mgdl을 훌쩍 넘겨버리는 혈당 수치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밤잠 설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의사는 자꾸만 밥 양을 줄이라고 하고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조심하라고 하니 먹는 즐거움마저 잃어버리고 식사 시간이 고역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 답답하고 서러운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지긋지긋한 혈당 스파이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놀랍도록 강력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을 바꾸거나 비싼 영양제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굶거나 맛없는 음식만 먹는 고행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식사의 순서를 딱 한 가지만 바꾸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간단한 변화 하나만으로 식후 2시간 혈당을 무려 50mgdl, 많게는 그 이상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은 더 이상 혈당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먹는 즐거움을 되찾으면서도 건강하게 혈당을 관리하는 기적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니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혈당에 그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지 그 원리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우리 몸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200mgdl을 넘는다는 것은 우리 몸의 혈관 속에 설탕물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 혈관 내벽을 마구 핥히고 상처를 내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자동차 엔진의 회전수가 위험수인 레드존을 계속해서 치솟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장은 차가 굴러가지만 엔진은 서서히 망가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고장 나버리고 말겠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우리 몸의 혈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서히 병들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눈의 망막혈관이 손상되면 실명에 이를 수 있고 콩팥의 미세혈관이 망가지면 평생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발끝의 신경과 혈관이 죽어가면 발가락을 잘라내야 하는 족부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굵은 혈관인 심장혈관과 뇌혈관을 망가뜨려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앗아가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식후 고혈당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식후 혈당 관리는 단순히 당뇨병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거꾸로 식사법에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가 평소에 먹던 식사 순서를 거꾸로 뒤집는 것입니다. 기존의 식사 습관이 보통 탄수화물밥, 면 마이너스 단백질 지방 반찬 마이너스 채소 순서였거나 혹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먹는 방식이었다면 거꾸로 식사법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채소 식이섬유 먼저, 그 다음 단백질 지방,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밥, 빵, 면 순서로 먹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순서의 변화가 우리 몸 안에서는 엄청난 방어작용을 일으킵니다. 지금부터 그 과학적 원리를 단계별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채소 식이섬유를 가장 먼저 먹어라. 이것이 거꾸로 식사법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밥이나 고기에 먼저 숟가락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식탁 위에 있는 나물, 샐러드, 쌈채소, 오이, 파프리카 같은 채소 반찬부터 의식적으로 먼저 드시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서 혈당 방패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먼저 먹으면 그 속에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위와 소장에서 물을 흡수하여 끈적끈적한 젤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이 위와 소장 내벽을 부드럽게 코팅하면서 마치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가 먹게 될 단백질, 지방,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탄수화물이 이 그물망을 통과하면서 소화 흡수되는 속도가 아주 느려지게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만들어지는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현저하게 지연됩니다. 댐의 수문을 한꺼번에 활짝 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만 열어서 물을 서서히 방류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포도당이 홍수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냇물처럼 졸졸 천천히 들어오니 우리 몸의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고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하는 더 중요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GLP-1이라는 기적의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녀석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GLP-1은 우리가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주로 소장의 L- 세포라는 곳에서 분비되는 장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인크레틴아인 CRTIN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에 정말 스마트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가 장을 먼저 자극하면 이 GLP-1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분비된 GLP-1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췌장의 베타세포를 찾아가서 곧 포도당 군대가 몰려올 테니 미리 인슐린 대포를 준비하고 있어 하고 신호를 줍니다. 덕분에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혈당을 낮출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둘째, 위장으로 가서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위가 음식물을 더 오랫동안 붙잡고 있게 만들어 역시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셋째, 뇌에 작용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배가 어느 정도 찼으니 그만 먹어도 괜찮아라는 신호를 보내 자연스럽게 전체 식사량을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호르몬이죠? 최근에 당뇨병 치료제나 비만 치료제로 각광받는 오젬픽이나 삭센다 같은 주사제들이 바로 이 GLP-1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하여 만든 약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물의 도움 없이도 단지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 하나만으로 우리 몸속에 천연 GLP-1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채소를 충분히 드신 후에 단백질과 지방 반찬을 먹는 것입니다. 생선구이, 두부조림, 계란찜, 소고기나 닭고기, 오리고기 같은 반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백질과 지방 역시 위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음식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식이섬유와 마찬가지로 GLP-1 호르몬의 분비를 더욱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채소로 1차 방어막을 치고 단백질과 지방으로 2차 방어막을 덧대는 셈입니다. 이렇게 채소와 단백질, 지방으로 위를 어느 정도 채우고 나면 이미 포만감이 상당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드디어 탄수화물 밥을 먹는 것입니다. 식사의 맨 마지막 순서로 미뤄두었던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때쯤이면 우리 몸은 이미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위와 소장에는 식이섬유 그물망이 쫙 깔려있고 GLP-1 호르몬이 분비되어 인슐린은 출동 준비를 마쳤으며 위의 음식물 배출 속도는 느려져 있습니다. 이 완벽한 방어 태세 속에서 밥을 먹으니 탑의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흡수되더라도 그 속도가 아주 완만하고 혈당 곡선이 가파르게 치솟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언덕처럼 완만하게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채소와 단백질 반찬으로 배가 어느 정도 불렀기 때문에 평소에 밥 한 공기를 다 드셨던 분이라도 아마 반 공기나 23공기만 드셔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 총량까지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거꾸로 식사법의 효과는 단순히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미국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의 루이스 아론 교수팀이 세계적인 당뇨병 학술지 다이어비티스 케어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똑같은 구성의 식사, 치아바타 빵, 닭가슴살, 샐러드를 제공했습니다. 한 그룹은 빵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15분 뒤에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먹게 했고, 다른 그룹은 닭가슴살과 샐러드, 단백질, 채소를 먼저 먹고 15분 뒤에 빵을 먹게 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이 빵을 먼저 먹은 그룹에 비해 식후 30분, 60분, 120분 혈당 수치가 각각 29%, 37%, 17%나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인슐린 수치 또한 훨씬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식사의 총 칼로리와 영양 구성은 똑같았지만 오직 순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 반응에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거꾸로 식사법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효과적인 혈당 관리 전략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거꾸로 식사법을 우리 한식 밥상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 마주하시는 밥상을 떠올려 보세요. 밥과 국 그리고 김치, 나물, 생선구이, 불고기 같은 여러 가지 반찬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잘못된 식사 습관은 무엇일까요? 숟가락을 들자마자 뜨끈한 흰쌀밥부터 한 숟갈 크게 떠서 국에 말아 후루룩 먹거나 밥 위에 김치나 고기 한 점을 올려 바로 입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최악의 식사법입니다. 탄수화물이 아무런 방어막 없이 우리 몸에 바로 흡수되는 것이니까요. 이제부터 닥터리표 거꾸로 식사법을 따라해보세요. 첫째, 식탁에 앉으면 가장 먼저 수저 대신 젓가락을 드십시오. 그리고 식탁 위에 있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 같은 나물 반찬이나 쌈, 채소, 오이, 당근 같은 생채소를 먼저 입으로 가져가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입에서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천천히 씹는 동안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벌 수 있고 침 속의 소화효소와 음식물이 잘 섞여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채소를 510분 정도 먼저 충분히 드세요. 둘째, 채소로 위를 어느 정도 채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단백질과 지방 반찬을 드실 차례입니다. 고등어구이나 갈치조림 같은 생선, 불고기나 제육볶음 같은 육류, 두부조림이나 계란말이 같은 반찬을 드시면 됩니다. 이때도 밥 없이 반찬만 먼저 드시는 겁니다. 셋째, 채소와 단백질 반찬을 거의 다 드셨을 때쯤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때쯤이면 이미 배가 꽤 부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평소 먹던 밥 양의 절반 정도만 그릇에 덜어서 남아있는 반찬과 함께 천천히 식사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국물이 있는 찌개나 국은 가급적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 섭취는 최소화하는 것이 염분 섭취를 줄이고 혈당 관리에도 더 유리합니다. 처음에는 이 순서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식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해 보시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안정된 수치에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혈당 200mgdl을 넘나들던 분이 14만 150mgdl 수준으로 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식후에 나른하고 졸리던 식곤증이 사라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후 2시간 혈당 200mgdl 이상은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매우 위험한 신호이며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무작정 굶거나 음식을 제한하는 고통스러운 방법 대신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 황금 순서는 바로 채소,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밥입니다. 이 순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효과적인 혈당 관리 식사법입니다. 넷째, 식사 시 젓가락을 먼저 들어 나물이나 쌈채소를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그 다음 생선이나 고기 반찬을 마지막으로 밥을 평소의 절반 정도만 먹는 습관을 생활화하십시오. 사랑하는 닥터리 100세 건강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르신 여러분, 혈당 관리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숙제가 아닙니다. 오늘 배운 거꾸로 식사법은 여러분의 식사 습관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의 건강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저녁 식사부터 이기적의 식사법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닥터리가 항상 곁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당뇨나 혈당 문제로 고생하시는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혈당과의 싸움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이 오늘 배운 지혜를 잘 실천하여 치솟는 혈당이 안정되고 병든 몸이 회복되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염려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의 건강까지도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